자연과 함께하는 이 낚시라는 취미, 저도 오늘 한번 살짝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저 바이크 값 한 대는 들어가지 않을까. 바이크 값 한 대? 낚시 장비가? 왜냐면 낚싯대를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딱 시작하고 첫 배달 나갔을 때 오토바이 타다가 아주 좀 큰 사고를 겪어서 저기 물고기 한 마리 잡혔습니다. 지금. 엄청 큰데 저거? 자, 바비주는 낚시를 정말 싫어합니다.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취미. 자, 오랜만에 정지신호.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날씨가 좀 흐릿흐릿했었는데 이제 햇살이 지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들어옵니다. 어둠 속에서 꽃이 피듯이 이렇게 햇살이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. 우리 삶에도. 너무 그런가?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갔지 내가? 자, 오늘은 윤 사장님의 골룸에도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비칠 거라고 믿습니다. 이게 이제 약간 국일 같은 느낌이죠. 여기 또 예상외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네요.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, 자, 우리는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는 저 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그래 너 먼저 가. 조심히 가. 형이 앞으로 가세요. 자, 여기는 양지 IC. 우회전하면은 진천, 직진하면 이천. 이러다가 뭐 청주 가겠는데. 오른쪽 잘 보고 가요. 자, 바이크 이렇게 주차했고요. 여기 밥집이 냄새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원삼 메밀집이라고. 자, 막국수로 식사를 하고 이 두 분은 집으로 복귀하고 저는 청주에 있는 낚시터로 친구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철규 조심히 잘 가고 안전운전하고. 먹었어, 잘 먹었어. 다음에 성수동 한번 와. 골룸에서 한번 보자 진짜로. 형님도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. 그래요, 운전 조심하고요. 81km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청주. 오,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이야. 그러자. 야, 이거 나 짐 좀 헬멧 좀 벗고.
카페를 아주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. 아기자기하게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자영업자는 아니고요. 청주에서 월급쟁이 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바비주 30년 친구 오봉석이라고 합니다. 30년. 네,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습니다. 많은 일 있었죠. 네, 많은 일도 있었고 젊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인데 이제 청주에서 따로 멀리 살다 보니까 얼굴 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. 그렇죠. 네, 뭐 한 4, 5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올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뭐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낚시터가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제 바람이 잦아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. 그치. 그 낚시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? 네, 7년 정도 됐는데 네. 한 2, 3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다니다가 네.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약간 골프 쪽으로 빠졌다가 네. 아 이건 나하고 안 맞는구나를 느끼고 다시 작년서부터 다시 낚시계로 다시 네. 주말마다 주로 많이 나오시나요? 네, 뭐 특별한 뭐 약속 없으면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낚시터에 여기저기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약속을 안 잡는 건 아니에요? 아 그런 것도 있죠. 그런 것도 있죠.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때요? 그냥 네. 아마 저 바이크 값 한 대는 들어가지 않을까. 바이크 값 한대? 낚시 장비가? 왜냐면 낚싯대를 네. 보통 하게 되면 낚싯대마다 이게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손맛이 목적이기 때문에 낚싯대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. 보통 이제 낚싯대 하나에 100만 원이 넘죠. 네, 그런 걸 이제 세트로 구비를 하면 보통 6대에서 8대 정도는 갖고 자연지가 있어요. 그런 데 가면 이제 강제집 고기들이 크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질대를 쓰거든요. 근데 그런 데 가면은 보통 낚싯대가 이제 한 3, 40대 정도를 가지고 저도 지금 한 7, 80대 정도 갖고 있어요. 7, 80대를 가지고 있다고요? 그럼 100만 원으로 치면 7천만 원, 8천만 원 되는 거예요? 100만 원 이상짜리 낚싯대는 와. 지금 한 8대 정도 있고 이제 국산대로 이제 경질대, 중경질대 해가지고 한 40여 대 정도. 와, 낚싯대를 70개, 80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. 그럼 그날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좀 다른 거예요? 네, 낚시터마다 좀 다릅니다. 낚시터마다. 어종에 따라서. 저도 이제 바이크를 뭐 어떤 때는 또 요 바이크가 타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요 바이크가 타고 싶고 그거랑 비슷하네요. 제일 좋은 게 이 오토바이는 아무 생각 없이 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? 항상 집중하고 위반 사태도 있을 수 있고. 근데 낚시터는 오면 피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긴장되고 제일 좋은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어쨌든 또 힐링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났을 때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낚시를 하면서 지금 그런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크를 타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안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크 라이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잡생각을 안 하는.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요. 물론 이제 자연과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. 뭐 혹시 낚시에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취미를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딱 시작하고 첫 배달 나갔을 때 오토바이 타다가 아주 좀 큰 사고를 겪어서 지금도 발목에 침을 받고 있고 여기에 흉터도 있고 기억이 납니다. 한 3개월 있었죠 병원에서. 3개월. 그래서 나는 형주가 이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지. 내가 아무리 잘해도 차가 와서 밀면 어쩔 수 없는 게 오토바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면 좋겠습니다. 아니 주변에 지인들이 또 많이 타신다면서요. 한 분은 인도에서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어요. 넘어져가지고 그분도 한 달 넘게 병원 생활을 하시고 거의 1년 넘게 좀 불편하게 다니셨어요. 그래서 오토바이를 접으실 줄 알았더니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대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가 이제 거기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그걸 이겨내고서 더 즐기느냐 거기서 갈립니다. 대부분 접하기는 해요 남자들은. 그래서 안타까운 또 기억을 제가 또 소환을 했습니다. 뭐 그렇진 않습니다. 친구가 낚시라는 취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을 잘 꾸리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뿌듯하고 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. 이제 자주 오면 되죠. 아니 자주 못 와요. 너무 멀어. 너무 멀어. 자, 이렇게 조용한 낚시터에 혹시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?
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오토바이들 한 3-4분씩 이렇게 모여서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시고. 어떻게 좀 방해가 되시나요? 아니 뭐 낚시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가족 낚시여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뭐 낚시하는데 불 비친다 뭐 시끄럽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좀 문화가 많이 좋아졌네요. 네. 네. 자, 우리 친구의 말에 따르면 지금 한 4시에서 5시경에 20-30분 정도 비가 올 것 같다고, 냄새가 그렇다고. 지금 자기 말은 정확하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저는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 지난번 속초처럼 비를 아마 쫄딱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, 야 근데 너 진짜 오토바이 타다 비 맞으면 어떡하냐? 그냥 뭐 저기 비옷 하나 입고 그냥 타고 오는 그냥 거죠. 타고. 너무 조용하고 한적하고, 달달거리는 스쿠터만 타다가 이렇게 조용한 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햇살도 너무 좋고, 이 바람이 또 갑자기 잦아들었네요. 근데 비 안 오겠는데? 오랜만에 즐거웠다. 갈게. 도착해서 문자 넣게. 갈게.